안녕하세요. 방산농객입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의 전략산업인 드론, AI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기술 강국과 글로벌 방산 강국, 국방과 방산의 미래 청사진으로 거론되는 말들인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실상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요. 해외 사례를 참조해 그럴싸한 계획은 잘 만들었지만 현실성이 없어서인지 이걸 실제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방과 방산의 미래 계획이 구호로만 머물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곳이 막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군과 합참입니다. 군과 합참은 무기 체계의 운용자로서 역할이 부각되면서 이제껏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없지만 군과 합참이 바뀌지 않으면 국방 혁신이나 방산 강국은 딴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오늘은 군과 합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왜 바뀌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고 결정하고 나면 그 무기 체계가 실제 도입될 때까지는 약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무기 체계가 군에 배치되는 순간 거기에 적용된 기술은 이미 10년 전의 노후한 기술이라는 말이죠.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군의 획득 체계가 현저히 느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기술 진보화를 줄이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나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서는 작전운영 성능을 결정할 때는 진화적 작전운영 성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서 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여가자는 개념인데, 이게 2006년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지만 진화적 작전 운영 성능은 아직까지 말뿐이고 실제 적용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또한 방사청에서는 2009년에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활용해서 3, 4년 이내에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거쳐 신속히 전력화하겠다는 신개념 기술시범 ACTD라는 제도를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신속히 전력화한 무기체계가 서너 개밖에 안 되었고 지지부진하다가 2021년에 이 제도는 폐지가 되었죠. 그러면서 방사청은 2020년에 신개념 기술시범 사업과 유사한 신속시범 획득 사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의 성숙된 신기술을 활용해서 6개월 이내에 군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군사적으로 활용성이 있다면 긴급 전력으로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역시 초창기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긴급 소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번엔 국방부가 나서서 5년 이내에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겠다는 신속 소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중장기 소요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전력화가 필요한 무기체계는 당장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적용 범위가 성능 개량 또는 계열화 사업 등에 한정적이고 정식 양산품이 아니라 시제품을 추가로 제작해서 쓰는 방식이라 리스크도 제법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용된 바가 없습니다. 진화적 작전 운영 성능, 신개념 기술 시범 사업과 신속 시범 사업, 신속 소요, 모두 무기 체계 획득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해 보고자 미국의 획득 제도를 참조해 도입한 제도인데 제대로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드론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고, 군에서도 드론이 미래 전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거라며 드론 작전 사령부도 만들었지만 정작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종류가 매우 적고 더욱이 대부분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적용하고 공격 드론 같은 건 100% 수입산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의 드론이 크게 쓰일 걸 예상하고 수백 개의 드론 업체가 설립되었으나 저가 출혈 경쟁과 중국산 부품에 잠식당해서 이제는 산업 기반 자체가 위태롭죠. 또한 최근에는 AI가 대세로 떠오르자 국가연의 국방 AI 연구소도 만들었고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겠다는 포부를 내놓았지만 국방 AI 역시 말로만 떠들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AI 성과물이 나온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드론과 AI가 미래의 대세라서 국방에서도 드론과 AI를 적극 활용해 첨단 기술군으로 변모하겠다는 거창한 말과 계획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이 바뀐 것 없이 수년째 재활용되고 있죠. 올해 발표 내용은 작년 버전이 날짜를 바꾼 거고 내년 계획은 올해 계획이 날짜만 바꾸는 식인 거죠. 죄다 말뿐입니다.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거라면 K방사는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1,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재래식 무기 수출에 환호만 하고 있다가는 곧 뒤처질 게 뻔한데, 이 문제는 국방부나 방사청, 방산업체가 아니라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군과 합참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무기체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과 성능이 필요한지를 결정해 줘야 합니다.
전자를 운영 개념, 후자를 운영 요구소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정되어야만 연구개발 간 목표 성능을 설정할 수가 있고 시험평가의 기준이 되고 양산품의 규격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군에서 만들질 않습니다. 만들지를 못하는 거고 만들 여력도 없고 앞으로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이 필요하다고 한 무기체계는 모두 외국에서 먼저 개발해서 운영해보고 효과가 검증된 것을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작전용 성능은 외국 무기 스펙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됐고 운영 개념이나 운영 요구소가 없어도 외국 무기를 참조해서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외 스펙을 참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머리 써가면서 독창적인 소유를 창출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운영 요구소는 소유를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발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사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방사청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사청이라고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외부 민간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만들었고 군은 읽어보고 결과에 동의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요구소 용역이 점점 많아지고 돈이 되니까 과제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연의 군전력연구센터라는 곳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운영연구소를 주관합니다. 국가연의 무기체계 개발은 잘 한다지만 군이 어떻게 이 무기를 운영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도 일부는 외부 민간 연구소에 연구를 위탁해 진행합니다. 정작 무기체계를 쓰는 군은 이걸 어떻게 쓸지를 뽑아내지 못하고 민간인이 대신해서 무기체계 운영 요구서를 작성한다. 기형적이죠. 앞서 나열한 모든 문제가 군 스스로 무기체계 성능을 결정하지 못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외국 무기체계를 모방해서 작전운영 성능을 정하다 보니 작전운영 성능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외국 제품 성능이 100일 때 그걸 보고 작전운영 성능을 100이라고 정할 수는 있어도 이걸 1단계는 60, 2단계는 80, 3단계 100으로 나눠서 진화적으로 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진화적 성능을 정하려면 60이나 80도 군 작전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고 따져볼 생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500마력 파워 팩의 가속 성능이 8초가 아니라 8.7초일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내구도가 9600km가 아니라 9200km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신개념 기술시범 사업이나 신속시범 사업은 민간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가 군사적으로 활용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걸 긴급전력으로 반영해서 신속하게 전력화하자는 취지인데 군과 합참은 시범사업에서 나온 몇 가지 수치만 갖고 무기체계 소유를 창출할 능력도 경험도 없습니다. 외국 무기를 염두에 두고 소유를 창출한 것과 레퍼런스가 없는 무기 ABC부터 만들어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검증되지도 않은 처음 만들어보는 무기의 스펙이 나중에 문제라도 되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감 역시 상당하고요.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신속시범 사업이 소유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드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의 필요성은 다 알지만 정작 군에서 필요한 드론의 성능을 제대로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운영거리가 몇 킬로미터고 탐지장치 해상도는 얼마여야 하는지 몇 시간을 운영해야 하는지 등 요구사항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이번에도 해외에서 전력된 드론의 스펙이 공개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거액을 투자해서 군이 쓸 법할 드론을 먼저 만들어 보고는 있지만 정작 군은 살 생각이 없습니다. 요구 성능이 없으니 어떤 드론이 군 운영에 적합한지를 모르는 거죠. 또한 괜히 성능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니 요지부동입니다. 드론 개발에 민간 자금 수백억 원이 투입되어도 실제 사업화가 되는 게 거의 없는 이유인 거죠. 마지막으로 AI,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란티어나 안드리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도 혁신적인 국방 AI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려면 군이 먼저 국방 AI에 요구되는 목표와 성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죠. 그리고 그 성능을 달성하면 군이 책임지고 써준다고 할 때 비로소 국내 기업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기업이 먼저 AI를 만들면 그때서 군이 쓰는 걸 검토해 보겠다는 식이면 AI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이건 안도릴이 아니라 안도릴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자, 군과 합참의 소유계획 능력이 과학기술 강국과 글로벌 방산 강국의 핵심인 게 보이시죠? 지금까지 방산에서 군과 합참이 비난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군의 사기를 고려해서 군의 비난을 최소화했기 때문인데 그건 야전 전투부대나 그렇고요. 정책과 기획부서는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20년 가까이 군 소유 계획이 바뀐 게 하나 없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고 무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위기의식도 없이 천하태평인데 이런 식이면 나중에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게 뻔합니다. 과학기술 강군, 글로벌 방산 강국은 군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군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로만 군이 위기라고 하고 군이 위기를 바깥에서 찾고 말로만 군이 미래를 떠들 게 아니라 군이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역할부터 제대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